최근에 국제 무대에서 달러의 영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까지도 여기가 중심이 된 경제동맹이 공식 보고서에 XRP 원장까지도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게 리플의 XRP 가격 전망에 있어서 과연 왜 중요한 걸까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탈달러화, 즉 달러에만 의존을 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겠죠. 신뢰성과 안정성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제무역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XRP 원장의 에스크로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스크로라는 거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상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돈을 바로 판매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는 거고,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면 그때부터 돈이 넘어가는 구조죠. XRP 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고, 결국에 돈은 안전하게 맡겨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래하세요, 이런 신뢰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브릭스가 자체적으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서도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된 플랫폼인 XRP 리플 원장 같은 이런 네트워크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독자 시스템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어떤 국가연합도 특정 암호화폐 원장의 공식 문서에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모인 경제권에서 XRP를 가능성 있는 기술로서 인정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XRP를 단순하게 코인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플이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그림 자체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인데요, 국경 간의 거래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죠. 만약에 브릭스가 XRP 원장과 RLUSD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서 사용한다, 그렇다면 기존 달러 기반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도 무역 결제 자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다리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XRP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이 되고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과 브릭스의 움직임이 맞물리면 XRP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에요. 미국 달러 중심의 시대가 서서히 균열을 보여주고 있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 후보 중의 하나로서 XRP 원장이 거론됐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XRP가 단순한 투자형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XRP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점점 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역할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수요의 축적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XRP가 글로벌 금융망,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은행, 금융기관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해온 가장 핵심 인프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은행끼리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국제 우편 시스템 같은 거고, 하지만 이 스위프트가 직접 돈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면 실제 돈은 각국의 청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빠르지도 않고 수수료 자체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리고 이 틈새를 파고든 게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돈을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브라질로 돈을 보낼 때 중간에 은행이 여러 번 연결될 필요가 없이 XRP라는 다리를 건너게 되면 바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빠르고 저렴하고 심지어 투명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차별성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XRP가 언젠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고, 근데 금융세계는 단순하게 기술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뢰도 그리고 안정성이겠죠. 은행과 정부가 얼마나 빠른가 보다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먼저 지켜보는 거고, 스위프트가 반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설령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전 세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상장 기업이고, XRP는 여러 차례 규제 문제 때문에 부딪혔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 금융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 전환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위프트가 XRP를 경쟁자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인 거고, 결국에 완벽하게 교체되는 그림보다는 먼저 보완제로서 쓰이는 이런 가능성들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위프트가 연간 거래량의 1만% XRP를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실험 단계일 뿐이지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체결된 것도 아니겠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XRP가 단숨에 스위프트를 무너뜨리고 대체하는 미래보다는 먼저 보완하는 관계로서 시작해서 점점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더 현실적이겠죠. 다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도권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면 스위프트의 일부 영역들을 실제로 대체하는 이런 금융의 새로운 백엔드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싸움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도예요. XRP가 얼마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정성을 인정받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향후 수십 년 동안 금융질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열쇠가 돼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온체인 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대장주 코인들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리플 XRP는 의외로서 가격을 잘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먼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무려 4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자면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 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순 유출인 거고,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운영하는 상품에서 돈이 줄줄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만에 2천억이 넘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ETF 전체가 흔들렸고요. 즉 시장의 대표 자산들에서 기관 자금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XRP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활성 주소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래들이 매도를 늘리고, 또 겉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은 가격 방어력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 대비 가격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MACD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흐름이 다시 장기 흐름 위로 꺾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이 반등의 전조로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는 불안해 보이는 이더리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현재 내부적으로 오히려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 단순하게 가격 차트로만 보는 건 아쉽겠죠. 시장의 자금 흐름들, 심리까지도 같이 놓고 보신다면요,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근데 리플 XRP는 오히려 매물 압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방어선을 세우고 있는 셈인 거고, 이런 차별적인 흐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XRP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투자 심리가 의외로 정말 단순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 상승세가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목표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 4,900원 그리고 5,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때 흐름을 봤을 때 차분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곧 7,000원, 만원 돌파하겠구나, 심지어 몇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지금 내 투자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익 중인데 만약에 만 원까지 오르면은 시장 자금이 얼마나 더 불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분 좋은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리플이 4,900원, 5,000원 돌파했다고 해서 그 기세로서 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내가 바라는 그림일 뿐입니다. 시장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리플은 이미 700원, 800원이었던 시절에서 무려 4,900원까지 올라가는 기적 같은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점 찍고 박스권이나 하락 구간을 겪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800원에서 4,9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을까요? 이제 그 위로 더 상승하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한 거고, 800원일 때 1,000만원으로 12,500개를 살 수 있었던 투자자, 그리고 4,900원일 때 겨우 1,000만원으로 2,040개밖에 못 사는 투자자의 매수 심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입장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높아진 가격에 진입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눈치 빠르고 공부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줄어드는 매수세 랑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분에서 쏟아지는 매도세들 보면은 더욱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결국에 투자 시장 자체가 매수랑 매도가 공존하는 곳이고요. 상승과 하락은 한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상승만 바라는 투자는 결국에 고점이 와도 수익 실현을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비중 조절하시고 원칙 있는 매매 지키세요. 수익 실현을 습관화하세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투자가 되시는 거고, 시장이 주는 기회를 오래오래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